안녕하세요, 범이다 픽처스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기초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바로 텍스트를 다뤄볼 건데요. 영상의 글자의 색을 바꾸고 테두리를 넣거나 배경을 넣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를 화면에서 예쁘게 정렬하는 법까지 기본적인 텍스트 꾸미기와 정렬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쉽거든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멋진 자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텍스트 세계로 같이 가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밑에 본격적인 글씨를 이제 색깔을 입히고 꾸미는 것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보시면 7이라고 되어 있죠. 7이 이제 글씨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깔이고, 이거 쓰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보면 지금 흰색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팔레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글자의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색상 피커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이 어도비 프로그램에 공통된 그런 창입니다.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생겼으니 이번에 배우시면 아주 쉽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실 수도 있고요. 꾸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갯빛 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순서예요. 여기서 글자 색깔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이제 팔레트가 있는데, 그 색깔의 명도 채도를 고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클릭을 하셔야지 글자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팁으로는, 혹시나 흰색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마우스를 클릭을 하지 말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흰색이 딱 정확하게 갑니다. 네, 그럼 검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무슨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혹시나 고급 과정에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초 강좌다 보니까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단색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단색은 뭐예요? 그러니까 글자 색깔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 색깔만 쓰는 거죠. 자, 이걸 눌러보시면 그레이디언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디언트는 뭐예요? 이렇게 색깔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블렌딩 된다는 말 쓰는데,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어느 색깔에서 어느 색깔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그레이디언트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도, 자, 제가 지금 선형 그레이디언트 봤죠? 이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내가 만약에 이쪽에 지금 파랗게 빛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 뭐예요? 이게 파란색 빛나는 거는 이 색깔을 바꾸겠다 라는 의미고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그 색깔이 바뀌고요. 어때요? 글씨가 위쪽에서 바뀌죠, 색깔이. 네, 위쪽에서 내가 선택했던 색깔이 나오고, 밑으로 쪽으로 갈수록 점점 흰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걸 클릭했다, 그러면 난 이 색깔을 바꾸겠다는 의미겠죠. 이때 다른 색깔을 바꾸시면 이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여기 보면 각도도 있는데, 지금 어때요? 90도로 되어 있죠, 각도가.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각도도 당연히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0도로 만약에 바꾸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그레이디언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색상 중간점이라고 있는데요. 자, 색상 중간점은 뭐냐면 이 그레이디언트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뀐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지금 주황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중간점에 놓았으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색깔이 잘 바뀌는데, 이거를 옮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어때요? 그 색깔, 여기 영역이 넓어지죠. 그만큼 내 글씨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보내도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혹시나 색상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자, 여기 보면 손 모양이 생기죠, 아이콘에. 아래쪽에 가다 대시면 손 모양이 생기는데, 이때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따로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두 가지 색깔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 넣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불투명도 중지라고 되어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글씨 이 부분에 얼마큼 투명하게 만들 건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면 뭐예요? 이 주황색 부분에 불투명도 중지 위에 이렇게 있죠. 그럼 내 주황색 부분을 얼만큼 투명하게 만들 건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50으로 바꾸면 여기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그레디언트 모양이 어때요? 아까 되게 색깔이 진했던 게 뭔가 체크 무늬 모양이 있죠. 체크 무늬 모양은 뭐냐면 투명하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이 어도비 프로그램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체크 무늬가 보인다, 투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형 그레디언트에서 단색을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자, 잘 보시면 제가 다른 색깔 바꾸면 어때요?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르죠? 네,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이전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위쪽은 내가 현재 바꾼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을 다 설명했고요.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선이 있죠. 선은 뭐냐면 내 글자에 테두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씨 좀 바꿀게요, 다시. 자, 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넣으면 어때요? 네, 이렇게 흰색 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왜 흰색이 있어요? 당연히 흰색 색깔이라서 그렇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미술 시간인데 내가 밝은 색 글씨를 쓰셨으면 어두운 색 테두리를 넣으시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영화 자막들 잘 보시면요, 흰색 글씨에 검은색 테두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대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자 색깔과 선 색깔이 서로 대비가 돼야지 잘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색상을 선택하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서 선 색깔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흰색을 넣었잖아요. 글씨가 뭔가 묻힌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두운 색깔을 쓰시면 좋고요. 뭐 제일 확실한 건 뭐 이런 거죠. 노란색 글씨에 파란색 테두리,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선 됐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요즘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자 색깔은 없고 테두리만 있는 글씨, 이런 것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 칠을 끄면 돼요. 이때는 선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선의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선폭이라고 돼 있죠. 지금 4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늘리시거나 줄이셔가지고 선의 두께를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누르시면 외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내 선을 내 글자에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2023인가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막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저게 최근에 들어온 기능입니다. 지금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대부분 외부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만약에 제가 내부로 하잖아요. 좀 보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잘 쓰진 않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쓰셔도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보통 외부로 많이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뭐 더 얘기하자면 여기다 선이 이미 입혀져 있잖아요. 만약에 더 선을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여기 플러스 표시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때 누르시면 어때요? 색깔이 또 하나 더 생기고요. 여기도 다른 색깔을 입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디자인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선을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자, 배경에 대해 설명할 건데 배경은 뭐냐면 그냥 내 글씨에 박스를 제작을 하시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박스 체크했죠. 자, 그리고 색깔은 어둡게 해볼게요. 파란색을 좀 어두운 파란색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절해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밑에 여기가 조절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이 박스에 관련돼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 보면 체크 무늬 같은 게 있죠. 체크 무늬가 뭐였어요? 다 투명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아마 아까 언급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 75로 돼 있죠. 만약에 나는 내 박스를 굉장히 진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100으로 놓으시면 되고, 뭐 나는 좀 투명하게 보이고 싶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좀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크기라고 돼 있는데 크기는 뭐예요? 박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보통 여러분들 자막을 쓰시면 0으로 넣는 것보다는 살짝 크게 만드셔가지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모서리 반경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면요, 박스가 어때요? 직각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약간 모서리 반경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호 모양으로 만들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절해서 이쁘게 꾸미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배경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글씨를 수정하시면 어때요? 배경이 글씨 내가 쓴 것만큼 박스 크기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반응형 자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란 기능도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 버전에서 아마 처음 들어왔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수동적으로 해서 직접 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넣어볼 건데요. 자, 그림자는 우선 배경을 끄고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끄고. 자, 그림자로 되어 있고요. 이름이 그림자로 되어 있네요. 드디어. 제가 2025 한글 버전을 처음 써보는데 2025 이전 버전들은 저기를 어두운 영역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는 그림자로 제대로 번역이 됐네요. 자, 여기 보면 자, 그림자를 넣어볼 건데요. 자, 현재 제가 검은색 바탕이기 때문에 그림자 모양이 그림자가 나타나진 않을 건데 당연히 제가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으로 바꿨고요. 지금 어때요? 그림자가 보이죠? 자, 그림자 부분은 다루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투명도, 그림자가 얼만큼 진한가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뭐예요? 뭔가 각도기 모양이죠? 각도 모양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뭐 거리라 되어 있죠. 그림자는 내가 얼만큼 먼가에 따라도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모양 봤는데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흐림 효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자도 되게 선명하고 진한 그림자가 있고요. 약간 흐릿흐릿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 흐릿한 정도를 건드는 게 이 부분입니다. 흐림 효과는. 자, 제가 0으로 보내면 어때요? 선명한 그림자를 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숫자를 높이면 어때요? 점점 흐려지면서 이런 흐릿한 그림자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 쪽을 다뤘고요. 제가 그림자는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정렬을 해볼 건데요. 자, 텍스트 마스크는 제가 고급 과정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렬 및 변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보면 이제 정렬 및 변형은 뭐예요? 글자에 어디다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 도구 상태에서 이렇게 이 선이나 이런 흰색 점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의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이 안쪽 박스 안에 여기를 건드셔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쉽게 옮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화면의 한가운데 넣고 싶으시면 정렬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화면의 정중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그 외에 난 글씨를 굉장히 완전 왼쪽 붙이고 싶다. 그럼 왼쪽 맞춤도 있고요. 위쪽 맞춤도 있고요. 아래쪽 맞춤도 있으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막 작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자막이 한가운데로 가니 반드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글자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 정렬 및 변형에 있는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도 있고 당연히 비율 조정도 조절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되죠. 또 당연히 회전도 있고요. 자, 불투명 조절도 있으니 이거는 트랜스폼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탄을 끌 건데, 자, 2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쁜 자막 같은 거 만드는 방법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글자를 쓰는 방법부터 글자를 꾸미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